네, 마이크로소프트 박주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얼굴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를 어떻게 소개할 건지 고민됩니다. 네, 익스체인지 전문가, 네, 박주호입니다. 아까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오해가신 분이 계세요. 익스체인지가 왜 오피스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익스체인지 그 메일 서버는 오피스 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이나 메신저나 오늘 론치되는 모든 제품들이 오피스라고 불려지고요. 네, 저는 익스체인지하고 네, 오피스 전체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지금 익스체인지 서버를 사용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경험해 보시면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 30, 40%, 50%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익스체인지를 전혀 모르신다고 가정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과감하죠, 제목이 넘버원이라고. 네. 근데 제가 넘버원이라고 하는 게 제가 붙인 게 아니라 네,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기재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용 메일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익스체인지 서버, IBM의 도미노, 그러니까 노츠라고 하죠. 그다음에 구글, 짐브라, 그다음에 오픈 익스체인지, 그다음에 크리티컬 패스 등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우수한 게 뭐냐? 가츠성에서 매년 조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매년 네, 익스체인지가 1위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30대 기업이 77%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하고 있고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익스체인지가 넘버원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그러한 화면은 익스체인지에 걸어온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웹메일 그런 것들은 저희는 97년도에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일이 이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고가용성이나 이중화를 1997년부터 저희는 제공을 했고요. 모바일 쪽 저희가 액티브 싱크 관련된 거를 2001년 12월부터 제공을 해서 2003 버전에 정식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티 스팸, 전화 연계, 클라우드, 대용량 사소함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차곡차곡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넘버원의 위치를 저희가 제공해 왔던 그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그냥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한 상황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간 발빠르게 제품을 제공해 왔다는 게 익스체인지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업무 환경을 간단하게 나눠보면은 아마 외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근 하시는 사무직 분들, 그 다음에 서비스직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노트북과 아니면 PC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업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근직이나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은 전화만 통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변화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각각의 외근직, 사무직, 서비스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디바이스에 장애 없이 사무직이 스마트폰 사용할 수도 있고 노트북 사용할 수도 있고 태블릿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멀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다양한 환경에서 메일을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도 그냥 메일을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일을 잘 작성할 수 있고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푸시 기능으로 메일이 오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까지 기능을 지원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사용자 환경에 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일이 한 통이 오더라도 제가 스마트폰, 태블릿, 그 다음에 PC, 전화 하나의 메일을 네 군데에서 끌어갈 수 있고 아니면 제가 태블릿이 여러 개다 하면 푸시를 여러 군데 날려야 됩니다. 즉 메일 한 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서버의 부하가 과거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아니면 서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서버의 가용성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서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한 가지 디바이스만 썼기 때문에 별 요구사항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쓰면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관련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들이 메일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도 현재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메일 서버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메일 서버가 메일 처리하든지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터치 기반 장비, 모바일 장비, 아니면은 아카이빙이나 백업, DLP 아까 설명하는데 좀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을 수 있는데 금치거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패턴의 어떠한 메일이 있으면은 그걸 전송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이고요. 그다음 이 디스커버리, 안티바이러스 이러한 솔루션들을 각각의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터치 기반 모바일 장비는 추가 개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카이빙, 백업 등등의 내용들은 추가 장비를 기존 메일에 붙여서 아마 사용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각각의 내용들이 동시에 요청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추가하는 것들은 개발의 공수 아니면 장비를 계속 추가해도 비용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저에게 요청이 많이 오는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용으로 메일 앱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빠르게 버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임원분들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익스체인지의 액티브싱크 기본 기능을 사용해야지만 따라갈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익스체인지 2013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은 단순합니다. 아까 메일 처리 부분에서 대용량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을 한꺼번에 제공하자. 네, 이게 익스체인지 2013의 올인원 컨셉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다른 국산 메일이나 IBM이나 구글이나 다른 메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부 다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마 이렇게 전부 다 제공한다면은 그냥 조금 기능 넣어놓고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전문 솔루션들을 영입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M&A를 통해서 인수한 다음에 그 기능들을 익스체인지 안에 포함시켜서 다른 전문 솔루션과 비교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하지만은 비용은 저렴하게 메일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2013에 세 가지 키 아이템을 뽑으라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사용자 환경의 기본 지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트래픽이 많아졌기 때문에 서버 기능을 향상시키는 부분. 세 번째가 확장에 대한 부분을 기본 지원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키텍처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익스체인지 고객이 좀 많을 줄 알았어요. 한 70-80% 될지 알고서는 이전 버전에 대한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켰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과거에는 익스체인지에 대한 기능을 외부 연결용, 그 다음에 내부의 라우터용, 메일 저장용, 전화 연결용,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용도로 전부 다 나누어서 저희들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반드시 분리된 거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구축을 했고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트래픽이나 부하가 커지는 환경 속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이것을 2013에서는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5가지 룰 중에서 엣지 트랜스포트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네, 2가지 카스와 메일박스 2가지 기능만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처음 익스체인지 접하신 분들 좀 어려우실 거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이전 버전하고 이번 버전하고 좀 구분해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네트워크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L7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카스, 그 다음에 허브, 라우터, 전화 연동에 대한 부분에서 인증 쪽, 비즈니스 로직 쪽이 담기고 마지막에 메일박스 쪽에서 저장을 하는 그런 용도였다면은 이제 2013에서 바뀐 그러한 구성은 그 하드웨어 로드 밸런서에서 로드 밸런스 기능을 기본적으로 저희 메일박스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7이 아니라 이제 L4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L4도 세션 어피니티가 지금 그 L4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스 쪽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L4의 부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L4의 용량이 작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왜냐하면은 네트워크의 증가량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아키텍처가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메일량 자체도 굉장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메일 자체에 대해서 비즈니스 로직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서버의 용량을 키워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을 지금 메일에 저장하는 것과 같은 메일박스에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카스 부분이 로드 밸런서 부분을 포함시키고 과거의 허브 부분이 이 메일박스에 포함이 되는 그런 아키텍처로 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이쪽에는 네트워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해서는 서버의 성능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들, 연계된 서비스들을 쉽게 정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바뀜으로써 사용자의 연결 구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익스체인지에서 연결을 제공하는 그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레벨은 과거에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외부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OWN은 저희의 그 웹메일이고요. 웹메일은 뭐 외부 접근한 거 맞죠. 하지만 아웃룩은 과거에 마피라는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무조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액티브 싱크도 이제는 웹을 통해서, 그다음에 재미있는 부분은 관리자 콘솔도 웹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가 커맨드 쉘로 어떠한 걸 요청하는 것도 웹을 통해서, 그래서 카스의 이 IIS라는 저희 왓서와 같은 웹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표준 프로토콜인 IMAC과 그다음에 팝3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고 SMTP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 연동된 부분은 뭐 웹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렉트로 SRP와 RTP를 UM 서버에 다이렉트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웹으로 통일화시켜서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모았다. 그래서 방화벽 레벨에서 포트를 많이 열거나 뭐 많은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웹포트만 열면은 편리하게 메일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클라이언트 접속 부분에서 이러한 특장점이 있다면은 메일박스 쪽에서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DB의 IUPS, 즉 그 스토리지의 속도를 사용하는 용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03 버전에서는 1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저희는 버전 업을 할 때마다 디스크에 쓰는 속도를 70%씩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3에서는 2003 대비 99%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에 2003 버전인 메일 한 통을 딱 쓸 동안 2013 버전은 100통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00통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뭐 2007이나 2010 각각 70%씩 성능을 개선을 해온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것이 가능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는 메모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2010 버전부터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13에서는 2010보다 메모리를 2배 이상 사용해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서 메모리를 관리하면서 메모리에서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빠르게 사용함으로써 디스크의 IUPS를, 즉 메일박스의 가장 큰 허들은 스토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그런 요소로 2013에 대거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속도를 줄이는 데 지대한 역할을 미친 게 바로 인덱싱, 검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과거에 했던 부분, 이 빨간 부분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일이 오게 되면은 만약 한 통을 보냈다, 그러면 10통의 메일이 각각 10통의 박스에 저장이 된 다음에 10건을 각각 이쪽에서 인덱스를 돌렸습니다. 즉 검색을 했죠. 그래서 한 건이 10건으로 변하게 되는데 2013에서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이게 애니메이션이 넘어갔군요. 지금 여기에 메일이 오게 되면은 메일을 한 통을 10통을 분리되기 전에 미리 인덱싱을 합니다. 즉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요. 그 검사한 내용을 다시 메일에 얹습니다. 그 다음에 10통으로 분리돼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10통이 다시 검색 엔진을 거쳤을 때 이미 검색되는 내용을 바로 저장을 해가지고 10통에서 각각 여기서 분산되는 검사하는 그러한 과정을 패스하고 10개에 대한 인덱스를 저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디스크 복제를 이중화를 기본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패시브의 인덱스는 이쪽에 있는 걸 다시 한번 거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미 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인덱싱을 복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즉
한 건이 10건, 그러니까 과거에 10건 하는 게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디스크라든지 CPU에 대한 부하를 굉장히 줄이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됐고요. 이러한 기능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권장 사서함 용량의 변화입니다. 2003 버전에서는 저희가 권장하는 용량이 100메가에서 200메가였고요. 2007에 1기가, 2010에서 5기가. 근데 2010에서는 저희 권장드리는 용량은 25기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사내에서도 25기가를 주고요. 지금은 저희들 5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디스크의 IOPS, 그다음 인덱싱 성능 개선에 의해서 나온 그러한 효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덱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키텍처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변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익스체인지 13 이전 버전에서는 익스체인지 자체 검색 엔진을 썼는데 2013 버전부터는 쉐어포인트의 검색 엔진을 사용합니다. 근데 쉐어포인트 검색 엔진이 그냥 쉐어포인트 검색 엔진이 아니라 과거에는 독립적인 메일 검색 엔진이었다면은 패스트 전문 검색 엔진, 즉 저희가 넘버원 그 검색 엔진을 3, 4년 전에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 엔진이 기본적으로 익스체인지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검색 능력도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속도까지 개선이 되고, 이거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쉐어포인트와 익스체인지가 서로 연계돼 가지고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부분에서 메신저, 메일, 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아키텍처에 의해서 지금의 2013이 구조가 나오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밸류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구조 그대로죠. 서버 기능 향상, 그 다음에 확장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사용자 환경입니다. 그 기능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가장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아웃룩 잠시 데모를 드렸지만은 터치 기반의 메일입니다. 지금 UI 아까 보셨죠? 그 키노트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기능이 빠르게 터치 기반으로 아이콘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본을 숨겨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메뉴들을 터치 기반으로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측면 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빼놓은 그런 걸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픽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를 호버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기본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누르게 되면은 연락처에 대한 내용을 사진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인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메일 앱, 아까 말씀했던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허브를 제공한다는 기능이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그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사용하는 부분이 뭐 링크드인 되어 있는데 저희가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익스체인지는 특별한 게 이것만을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은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별도의. 근데 이것이 이 메일을 파싱하는 그러한 검색 내용과 연계돼 가지고 이러한 기능들이 나오게 되고요.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패턴이 맞게 되면은 여기에 메뉴가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환경에서 ERP나 아니면 CRM이나 별도의 또 에러베이스 다양한 시스템들과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활용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일 앱 쪽에서 부분은 이쪽에 보시면은 메일 앱이 이렇게 뜨게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메일 앱을 사용할 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요거는 오피스 36에서 그 웹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 버튼을 제가 눌렀을 때 좀 더 편리하게 화면들을 이게 어떠한 형식의 파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클라이언트가 태블릿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장비일 수도 있고 PC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제공한다면은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만든 아키텍처는 뭐냐면은 하나의 URL로 세 가지의 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자. 이것이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노트북이나 PC에서 봤을 때의 URL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웹 어플리케이션에. 그다음에 이거를 태블릿에서 열었다, 아이패드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열었다. 그러면은 동일한 메일이 이러한 URL로 변경돼서 보이게 됩니다. 동일한 URL 주소로.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열었다.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의 앞에 헤더를 인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보여주는데
모바일에 특화된 UI로 변경해서 보냅니다. 마치 아마 그 윈도우즈 폰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윈도우즈 폰의 모바일 아웃룩과 같은 그러한 인터페이스로 같이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URL로 내가 어떠한 장비냐에 관련 없이 바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내에서는 보안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쓰지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부분만 앱을 만드시고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시고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은 여기에 나온 URL을 가지고 보여주시면은 보다 원활하게 보안 규정을 맞추면서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또 하나의 장점은 어떠한 파일도 다운로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엑셀 파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미리 보기가 기본 지원되고요. 제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번에 쉐어포인트의 오피스 웹앱이라는 그러한 모듈이 이제는 쉐어포인트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도 기본 제공이 되어서 내 PC에 오피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보시는 건 워드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 엑셀 문서, 이미지를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쉐어포인트에서 보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쉐어포인트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그 웹메일에서는 보는 것만 가능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클라이언트 그 환경으로 다운로드 받아야지만 수정이 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 중에서 그 메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기능일 것 같으세요. 구글 쪽에서는 이미 좀 제공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 기업용에서는 아마 처음 제공되는 기능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모드 기능인데요. 네트워크가 끊기더라도 웹 환경에서 메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자체만의 기능이 아니라 HTML5에는 그 로컬의 저장소를 저장하는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여기 나오는 메일들을 네트워크가 끊어지더라도 메일을 작성을 하고 아니면 기존에 받아놓은 메일들을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시키시는 거는 여기서 메뉴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근데 이것을 뭐 아웃룩처럼 대용량의 용량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파일들만, 그러니까 소량의 메일만 저장을 해서 내가 메일을 쓰다가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어졌다. 그래서 메일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 이럴 때 메일 작성하면은 자동으로 큐에 쌓이고 온라인 되면은 메일이 전송되는 그러한 기능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워낙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검색 구분인데요. 사람 검색 구분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꼭 회사의 정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그 외부의 연결 정보를 공개했다. 그럼 그 정보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좀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아까 그 OW에서 태블릿에서 열었을 때 UI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검색을 누르고 이름을 누르게 되면은 한 넘어가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회사 주소뿐만이 아니라 라이브닷컴 개인 전자 메일까지 한꺼번에 검색이 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메일 정보가 나오게 되고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걸 누르게 되면은 개인 메일이 포함돼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자기 그 권한을 오픈해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소셜과 연계돼가지고 인터페이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능이 제공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쉽게 상대방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장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키노트에 설명을 드렸던 그 팀메일 사서함, 이 부분은 아까 팀 사이트에 있는 부분을 이쪽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저장된 문서를 바로 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제가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뭐 메일이 왔으면은 메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옮기게 되면은 쉐어포인트를 열지 않고 바로 사이트에 올리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냥 팀이랑 공유하고 싶은 어떠한 첨부 파일이 있으면은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하게 되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를 공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첨부 파일을 포워딩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고 나서 포워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링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에 첨부 파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토리지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팀 사서함에다가 추가하고 링크를 보냄으로써 메일의 양도 전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그 메일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익스체인지에서는 태블릿이나 아니면은 모바일도 기본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도
팀 사이트, 그러니까 팀과 협업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 그 다음에 사람을 편하게 찾아서 업무할 수 있는, 즉 스마트 모바일 환경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환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기능적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버 기능적인 부분은 웹 관리 도구, 앱스토어, 클라우드 연계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관리 도구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저희가 10버전까지는 사용하던 환경이 지금 보시다시피 CS 모듈로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익스체인지 환경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은 2013부터는 외부로만 저희가 환경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빠르다고 생각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외부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익스체인지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CS 모듈이 편하시겠지만은 이 익스체인지에 접근해 가지고 뭔가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감사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 그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클라이언트를 깔아주고 이렇게 보세요. 이런 거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웹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웹 URL만 주고 거기 들어가서 감사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조그맣게 보이실 텐데 아마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오피스 365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와 연계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웹 환경으로 넘어갔고, 특별하게 기능적으로 빠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 없이 전체적인 기능을 다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고민을 좀 하다가 데모에서는 좀 복잡해서 뺐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여기 보시면은 아웃룩을 위한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피스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피스 365와 연계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제가 빅맵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린 게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만약에 메일이 왔을 때 자동차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일정이나 그런 인식해가지고 렌트카를 바로 예약할 수 있는 기능, 아니면은 어떠한 제품이 나오면은 그걸 싸게 살 수 있는 기능, 이러한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이미 올라와 있고요. 특별하게 아웃룩, 익스체인지 같은 부분은 이러한 것들과 별개로 사내에 스토어처럼 구축을 해가지고 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결제 같은 그런 엔진 모듈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앱스토어는 공개된 앱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프리로 되어 있지만은 현재 유료 앱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트너 분들이시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앱을 팔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떠한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연계입니다. 지금 저희의 트렌드가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허들이 되는 부분은 클라우드의 보안성과 그다음에 사용하기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잡은 방향성은 단순하게 뭐냐면은 클라우드인지 아닌지 모르게 쓰게 하자입니다. 관리자만 알고. 그래서 아까 오피스 부분에서는 클라우드를 그냥 하나의 폴더처럼 보이게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 쪽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원래 익스체인지 화면에서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아까 익스체인지 관리 콘솔이고요. 여기서 연결해주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 버튼만 딱 누르게 되면은 제가 어떤 오피스 365와 연결하겠느냐라고 해서 연결만 하게 되면은 바로 오피스 365와 연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물론 클라우드가 만약에 회사에 100명이 있다, 100명이 모두 클라우드가 가는 시나리오는 거의 없습니다. 한 90명에서 95명은 기본적으로 쓰고, 해외 출장이 많거나 외부에서 자주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계약직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주로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관리는 딴 데서,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메일은 지금 또 익스체인지 메일에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다 보면은 회사의 정책을 딱 줄 때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고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익스체인지의 정책을 딱 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도 그 정책이 딱 돼서, 만약에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주민번호가 있으면은 검토를 받고 나가라, 아니면 전송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딱 할 때 요걸 세팅한 다음에 익스체인지 세팅하게 되면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 적용된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만 편하게, 그리고 사용자는 내가 클라우드 쓰는지 아닌지 모르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버 아까 성능에 대한 부분, 아키텍처 부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기능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아카이빙입니다. 사실 아카이빙이 그 익스체인지 2010에서도 일부 기능이 제공이 됐습니다. 2013에서 처음 제공되는 기능은 아닌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카이빙을 활성화, 그러니까 이 사람 아카이빙 쓰겠다고 체크하게 되면은 아카이빙 폴더가 생기고요. 그래서 특정한 이 메일이 특정한 날짜라든지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2010에서의 저희의 약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그 관리하는 도구라든지 아니면은 아카이빙 내용을 검색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리포트를 만드는 기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아까 설명드렸던 패스트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3에서는 저희가 뭐 다른 제품과 비교해도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아카이빙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부분이 아카이빙 관련된 부분이고요. 백업 부분인데요. 사실 이 백업 부분은 익스체인지가 나온 이래로 계속 제공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2010에서는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 기능을 추가했는데 사실 백업이 사용되는 환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0일 정도 이내에 사용자가 복구해줘 할 때 복구해주기 위한 백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빙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데서는 데이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테이프 백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익스체인지에서는 테이프 백업 말고 아까 30일 동안 짧게 유지하는 기간에 백업은 기본 지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냐면은 그 테이프 백업의 다른 백업이 아니라 이 백업에 대한 스토리지를 추가로 늘려가지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이 받게 되면은 사용자가 메일 받게 되고요. 메일을 지우면 휴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휴통에서도 내가 지운다? 그럼 사용자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관리자는 메일 삭제 영역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는 분명히 권한이 있는 관리자고요. 권한은 있는 관리자는 검색을 해서 메일 단위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만 용량만 늘리게 되면은 별도의 백업 솔루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만약 테이프 백업이라면은 백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뭐 30일 정도의 메일을 복구하기 위한 백업의 용도로 지금 사용하시는 솔루션이 별도가 있다면은 그냥 익스체인지의 스토리지만 용량을 늘려 사용하시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LP, 네, 이게 핫 이슈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미 DLP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DLP를 쓸 때 문제가 뭐냐면은 패턴을 인식해서 메일을 막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패턴을 막았을 때 만약에 상품의 제품의 그 패턴이 주민등록과 일치한다면은 그러한 상품이 포함된 메일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게 되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한 게 익스체인지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폴리시 TV를 해가지고 패턴에 걸리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메일을 막는 게 아니라 경고를 띄웁니다. 크레딧 카드가 있으므로 이건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넘기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자가 어떤 것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 리포트를 또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되게 좋게 되고요. 저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템플릿 제공합니다. DLP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프랑스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럼 프랑스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법률을 배워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률에 대한 템플릿을 저희가 직접 제공하고요. 이것을 사용자별로 활성화만 시키게 되면은 이 법률에 어긋나는 사용자들은 경고창을 띄거나 메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 IT 관리자가 법을 몰라도 법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가 페이스트로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쿼리 기반으로 쿼리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패턴으로 분석해서 볼 수 있는 감사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가장 재미있는 게 이겁니다. 과거에 제가 포프론트로 별도로 제공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기본 탑재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익스체인지만 구매하시면 바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낸 사람 알림, 누가 보내는지 관리자에게 알려라,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혁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는 뭐 환경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과거에 개발한 환경이 있다면 저희 하이호환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은 2010에서 사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을 2013에 다 돌렸고 호환성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굿센이나 코비전이나 가오나이나 저희 웹메일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은 2013에서도 이미 구현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기능을 그 위에 얻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이그레이션 2007부터 제공하는 거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2010에서 2013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도 네,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같이 그 PDF로 제공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익스체인지 2013을 사용하면서 뭐 다양한 기능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게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좀 비교하는 화면을 드린다면은 익스체인지 13에는 터치 모바일 개발 비용, 아카이빙 백업, DLP, 디스커버리, 안티바이러스 기능 모두 다 가지고 기타 메서는 추가 구매를 하든지 개발을 해야 되지만은 익스체인지 2013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물론 특화 뭐 커스터마이징이나 추가적인 부분이 조금 일부 들 수 있지만은 제품 자체를 구매하는 비용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익스체인지 2013 자체는 최고의 메일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최적의 도입 효과를 제공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네, 익스체인지 서버 201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게 되신다면은 2013 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뭐 궁금하신 내용은 PDF나 아니면 다른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